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34회 건축시공기술사 1차 필기 합격한 김국환이라고 합니다. 예. 저는 우선 여기 앉아 계신 박찬훈 교수님하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학원 수업해서 들었던 이제 권유동 부원장님께 이 영광을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집에서 이제 묵묵히 저를 이제 지켜봐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이 영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먼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 동료들이나 팀원들 사이에서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무심코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5월에 먼저 사당 분원이 이제 개원을 했을 때 첫 수강생으로 제가 모의고사반을 수강을 했었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제 뭐 장판지만 외우고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시험 봤었는데, 그때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권유동 부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, 저처럼 이제 글씨도 못 쓰고 이제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은 차라리 표가 낫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, 박찬문 교수님은 저한테 필력이 맨 처음에 좋다고 하셨습니다.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필력이 좋다고 하셨던 게, 제가 어쨌거나 쓰긴 썼는데 그 쓴 게 소설을 썼던 거였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나? 약간 이런 착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글을 쓰게 만드는 그런 필력이 좋았다,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제가 봐서는 그런 필력도 중요하지만 필력도 중요하고요. 예. 그리고 그때 이후로 좀 이제 초석을 다지고 독학을 또 잠깐 하다가 다시 이제 올 초에부터 다시 박찬문 교수님 모의고사 2반 들으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시험은 총 5번 봤고요. 공부 시간은 제가 어플로 한번 해보니까 한 12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원래 목표를 잡았습니다. 왜냐면 퇴근하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못 한다고 치고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한다고 가정하에 그걸 일주일 곱하면은 한 23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회식을 하고 그런 날이 있으면은 좀 어떻게든 회식을 하더라도 주말에 그거를 채워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목표했던 시간을 무조건 채운다는 각오로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소장님들이 쓰시는 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카피를 할 만한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철골 용접 나오면은 RT, UT, MT, PT 이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좀 그림으로 생각했는데, 그거를 이제 방사선 초음파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소장님이 표로 만드신 걸 보고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철골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걸 썼습니다. 만들어가지고 벤치마킹 한 다음에.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와가지고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쓰다가 어느 정도 저는 경지에 올라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막상 와서 시험 보고 나면은 나는 아직 멀었구나,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소장님들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, 이런 생각을 많이 좀 자신을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됐고요. 그리고 또 박찬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트렌드가 서술의 용어도 있고 용어의 서술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. 약간 그런 트렌드를 좀 이제 잡아주시는 거,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번에 133회 때는 이제 제가 해체를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체를 좀 더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해체 관련된 문제가 134회 성면하고 해체하고 두 문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해체 문제를 두 문제 다 골랐는데, 성면은 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45점밖에 안 나왔는데, 해체 해체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파가지고 저는 그거의 기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해체 작업 중에 이제 변경 신고 허가라는 내용이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썼더니 48점 정도 나와가지고 좀 의외로 좀 점수 잘 나왔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고르실 때 이번에 정밀도가 나왔는데
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그냥 원론적인 거 말고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문제는 좀 솔직히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를 잘 고르시면은 점수는 확실히 고속정이 나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제가 솔직히 그 성명을 더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철골 정밀도가 50점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 점수 나왔고요. 예,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보통 6문제, 서술 6문제 나오면은 한 3문제 정도는 제가 봐서는 거의 똑같이 겹칠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는 100% 어렵게 문제를 내고, 한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를 고르냐 그런 싸움인데,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일반적인 문제라 생각하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는, 뭐라고 그래야 되나? 일단은 뭐 아이템 개수를,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다 그러면은 아이템 개수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 원인 대책하면 5개, 7개인데 저는 원인을 5개 쓰면은 대책은 한 10개 정도까지 써보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한 줄 아니면 2줄만 써야겠다. 처음 시험장 할 때부터 그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봐서는 차별화는 아이템 개수다. 비슷한 문제는. 그리고 좀 예를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특히 잘 외워지는 그 공종이 있습니다. 뭐 저는 솔직히 그 토공사하고 약간 철골 쪽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찾다 보면은 토공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 탑다운 같은 거가 나오면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거를 찾다가 이게 혹시 탑다운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? 약간 가끔 그게 좀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.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해볼까?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. 그리고 뭐 방석층 조적 쪽에 나오지만 베이퍼 베리어 이런 것도 그 일반 저희 책에는 연관은 안 돼 있습니다. 근데 책에 보면은 방습 이런 데다도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, 뭐 스테인 플레이스 거푸집 이런 거 단열 쪽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연관을 지어서 좀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예.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좀 더 자신이 있고 많이 실무에 접하시는 문제는 조금 더, 그러니까 책 안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거기서 제가 한두 개 정도는 더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두 개 정도 파하면 제가 봤을 때 100% 플러스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저도 솔직히 이게 5번 시험 보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시험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도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게 대화가 자기의 그 실력이 올라가는 건 솔직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붙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. 그렇게 되시면은 소장님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수고하셨습니다.